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그 노멀 TD3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병목 지점 통과 정책 연구 숭실대학교 엄찬인 씨가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엄찬인입니다. 저는 오늘 TD3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병목 지점 통과 정책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지도하에 이동수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확인한 뒤 심층 강화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파셜리 옵저버블 말쿠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린 뒤 성능평가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구간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정체현상을 극대화하며 이는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도로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정책의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이때 병목 구간에서는 다양한 도로 상황을 고려한 행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저희는 본 연구에서 주변 상태에 따른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강화학습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체는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획득하며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합니다. 기존의 테이블 기반 강화학습은 이산적이며 저차원의 상태 및 행동 공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환경의 차원이 높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심층 강화학습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인공신경망을 펑셔널 어프로크시메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실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강화학습 문제는 말쿠프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때 MDP는 개체가 모든 상태 정보를 관측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반면에 폼DP는 개체에게 제한된 관측만을 허용하며 이는 튜플 S, A, O, R, 감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튜플 요소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리워드 펑션, 디스카운트 팩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율주행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완벽한 상태 정보를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에서 실용적인 문제 정의 및 해결을 위해 폼DP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안한 폼DP의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한 대 자율주행 차량과 N-1대의 비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도로 환경으로는 비계의 병합 지점이 포함된 타원형 도로를 고려합니다. 폼DP의 상태 정보는 그림과 같이 정의합니다. 각각은 모든 차량의 절대 동력 V, 절대 위치 P, 각 차량이 위치한 차선 번호 K, 차량이 위치한 도로의 전체 차선 개수 N으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전체 N대의 차량이 존재할 경우 상태 정보는 4인 만큼의 차원에 같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은 개체가 관측 가능한 영역을 표기한 것입니다. 즉 자율주행 차량은 본인 기준 앞뒤 W, 총 2W만큼의 거리를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 가능 차선은 H계로 제한됩니다. 이때 관측 정보는 OH 플러스 5만큼의 차원에 같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기된 노테이션은 리더 팔로워와 자율주행 차량 간의 상대 속도, 상대 거리에 관한 관측 정보입니다. 리더 팔로워는 각 차선별 관측된 차량 중 자율주행 차량과의 상대 거리가 가장 작은 차량들을 의미하며 해당 슬라이드에서 별이 그려진 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리더 팔로워는 각 차선별로 정의되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 요소는 H만큼의 차원에 같습니다. 로티는 전방 차선별 차량 밀도로 W 대비 전방에 관측된 모든 차량이 차지하는 도로 비율로서 정의합니다. 또한 전방 W 내에 병합 지점이 관측될 경우 개차는 해당 지점까지의 상대 거리 델타 PTM과 병합 지점 통과 후에 전체 차선 개수 NTM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측 정보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위치한 도로의 전체 차선 개수와 차량의 절대 속력, 주행 차량이 위치한 차선 번호가 포함됩니다. 개체는 가속도 조절, 차선 변경 총 두 가지의 행동을 수행하며 가속도 조절의 경우에는 최소, 최대 가속도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에는 -1, 0, 1 중 하나의 값을 선택하며 -1일 경우에는 오른쪽, 1일 경우에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며 0일 경우에는 차선을 유지합니다. 리워드는 목표 속도 준수와 안전한 주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보상함과 처벌함이 조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리워드 중 보상함은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한 관측 구간 내 모든 차량의 평균 속력이 목표 속력에 근접할 시 최대의 속력을 갖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개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인접 차량의 급격한 속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페널티항은 개체가 동일차선 팔로워의 안전거리를 침해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안전거리 S스타는 자율주행 차량과 동일차선 팔로워 차량과의 상대 속도에 비례한 값을 가지며 최소 안전거리 S0를 더함으로써 계산합니다. 해당 페널티항을 통해 개체의 무리한 차선 변경 혹은 급정지와 같은 위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항은 개체의 의미 없는 차선 변경을 제재합니다. 여기서 의미 없는 차선 변경이란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함에 따라 동일 레인의 미러와의 상대 거리가 감소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슬라이드에서 붉은색 박스가 쳐진 상황을 의미 없는 차선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저희는 개체 학습을 위해 벡터크리틱 기반의 TD3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벡터크리틱이란 개체의 정책을 근사하는 벡터와 가치 함수를 근사하는 크리틱을 사용하는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TD3는 기존의 가치 기반 학습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개의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한 뒤 요즘 작은 값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TD3는 벡터 네트워크의 갱신 주기를 지연하는 방식을 통해 에러를 충분히 낮춘 크리틱 네트워크를 벡터의 행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의 안정성을 향상합니다. 본 연구는 교통대여 시뮬레이터인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465m의 도로에 31대 일반 차량을 배치하였으며 도로는 최대 4개, 최소 2개의 차선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차량은 12.5m/s의 목표 속력을 가지며 개체는 -1에서 1 사이의 가속도 값을 선택합니다. 또한 한 번의 에피소드는 도로 안정화를 위한 웜업 타임 이후에 3000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영상은 학습된 개체의 주행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학습된 개체는 가속 가능한 구간에서 빠른 속력을 내므로써 주변 차량을 효과적으로 추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는 비어있는 차선을 관측한 뒤 성공적인 차선 변경을 수행함으로써 경목 구간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성능 평가 지표는 다음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의 평균 속력을 도로 구간별로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축은 도로 구간의 위치를 의미하며 Y축은 평균 속력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파란색 실선은 각각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의 도로 구간별 평균 속력을 의미하며 녹색 점선 안쪽 영역은 병목 지점으로 인해 혼잡이 야기되는 혼잡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모든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속력이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일반 차량보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병목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실험 환경과 차량 종류별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아래 차량이 부재한 환경에서의 일반 차량의 평균 속력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율주행 차량은 0.23m/s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목 구간에서 특정 차량의 속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반 차량의 속력은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율주행 차량의 속력 증가폭에 비해 일반 차량의 속력은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인접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작게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제안한 홈DP를 통해 병목 지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개체를 학습하였습니다. 학습된 개체는 자율주행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 대비 평균 속력이 7.7% 상승하였으며 인접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연구 계획으로는 다양한 도로 상황 및 나중 에이전트 환경으로 확장하여 실험할 계획이며 그 상황에서 고려하는 평균 속력에서 개체 본인의 속력 웨이트를 증가하며 실험한 뒤 최고의 주행 전력을 보장하는 홈DP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